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이거 네 일 아닌 것 같지?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5조 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분담금 5조 원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론스타가 제기한 이 5조 원대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맡은 블랙머니가 최근에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의 법률 자문단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좀 더 영화를 잘 이해하고 좀 더 재밌게 보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머니, 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첫째, 이 배경이 된 론스타 사건을 좀 알고 보는 것이 영화를 재밌게 또 뜻깊게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다고 겁을 먹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IMF를 벗어나기 위한 외자 유치가 아니고 이미 IMF를 공식적으로 졸업한 후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상업은행, 중요한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한 사건이라는 점을 꼭 주의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경영 씨가 연기한 당시의 관료들, 모피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피아는 아는데 모피아라는 것은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그 글자를 따서 모피아라고 하는데, 론스타 사건은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지 않은 금융 관료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으로 봅니다. 이 금융 관료들을 우리는 모피아라고 부르죠.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이 영화에서의 등장하는 의문의 팩스 5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문의 팩스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은행을 경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은행법은 금융기관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 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인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금융기관이 아닌 이 상황에서 이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큰 벽이 처음부터 쳐 있는 거죠. 근데 이 벽을 어떻게 돌파했느냐, 거기에 이 의문의 팩스 5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뭐냐? 의문의 팩스의 내용은 외환은행이 장차 대단히 심각한 부실은행 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 전망치들이에요. 자, 부실금융기관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 보통 BIS 비율 8%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의문의 팩스 5장은 외환은행이 장차 6.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부실금융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의문의 팩스 5장이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팔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문의 팩스 5장에 나와 있는 외환은행의 부실 위험,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이었느냐? 저는 그 근거가 대단히 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 사정은 은행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렵에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비율 목표치로 제시한 게 10%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보수적으로 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BIS 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외환은행 이사회는 보았습니다.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자, 론스타가 과연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2003년에 들어와서 불과 3년 후에 2006년에 팔고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큰 이득을 좇아서 행동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기본 생리이겠죠. 그러나 한국의 굴지의 큰 은행의 대주주,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말 그대로 정말로 부실한 은행이었다면 은행을 정상화하고 은행을 더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조 원 가까운 차액을 보기 위해서 3년 만에 털고 나간다는 것, 이것은 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서 은행과 같이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이득을 보고 나갔음에도
2012년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무려 5조 원대의 국제 투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이 제도를 반대해왔습니다. 론스타가 이야기하는 5조 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외환은행 주식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놓쳤다는 거. 그리고 론스타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냈다는 겁니다.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때 금융기관이 아니라 산업자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면 51%의 인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지금 와서 5조 원대의 국제소송을 제기했지만 저는 그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러진 화살 또 남영동 1985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굵직한 그런 모순을 끈질기게 파헤친 감독님이시죠. 이 사건 시나리오만 무려 7년 이상 걸렸죠. 저도 시나리오 몇 번 같이 봤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미국이 요구하는 5조 원 방위 분담금에 분노한 만큼 이 5조 원의 론스타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법률 대리인이지 범죄 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들 일이 아니에요. 밝혀낼 겁니다.